이 투자 파트가 좀 어려워요. 이 계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따라오는 것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투자의 위험까지 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냐면, 넘기시면은 261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261페이지.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투자 대상의 부동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해 투자 수익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밑에 1번에 기대 수익률 체크.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익률을 개념을 잡으세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커야지만 투자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익률의 종류예요. 자, 수익률을 갖고 우리가 따져요. 수익률.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A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A에 대한. 그 다음 투자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해요. 전에, 사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상 수익률. 그래서 지금 내가 1억이라는 투하 자본을 투하시켜요. 내가 투자하죠.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부동산의 가치가 되고 내가 1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이 시세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도 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수익률입니다. 객관적. 그러면 우리가 예상 수익을 따지는 거죠. 예상 순수익을 따져서 내가 2천만 원을 예상한다. 그럼 아직은 우리가 예상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근데 투자를 판단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갖고 와요. 그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내가 저 대안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 나와줘야지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 만약에 2%가 나는 요구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20%가 수익이 높게 나오면 당연히 이걸 투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게 중요하면 최소한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은 A 대안을 투자하고요. 같을 때도 투자 대안이고, 만약에 요구가 크면은 투자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선택. 자, 이건 투자 기각. 그런데 자, 딱 한 가지가 또가 있는 게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현이라는 것은 1년이 돼봐야 알거든요. 실현 수익률은. 그래서 얘는 1년 후에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으로 1년 후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현 수익률.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는 실제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기대했던 것이 20%인데 자,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하면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261페이지. 자, 아까 투자 대상 부동산에 투입된 자본에 대비 투자 수익. 그래서 투하 자본에 대한 분모에 대한 수익을 얘기하고요. 기대 수익률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대라는 것 동그라미. 기대되는 예상 지출과 예상 수익가에 대한 토대로 간다면 무조건 기대될 수 있고요. 제가 요구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최소한의 수익률입니까? 최소한 있죠. 최소 동그라미. 투자 자산의 현재 가치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그 할인율 개념인데 할인율은 뭐 아직 보지 마시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투자가 일어난 후입니다.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사후적이죠. 근데 얘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별표. 자, 3번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관계가 자,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자, 투자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보다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선택하고요. 요구가 크면 투자를 기피해서 기각합니다. 균형도 투자를 해요. 기대와 요구 같으면. 요렇게까지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그렇다면은 페이지 가져서 26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26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는 비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은 위험은 이제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오른쪽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를 보시면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은행의 정기예금입니다. 그럼 국채나 정기예금의 이자 같은 경우는 확실해요. 자,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 2% 준다면 바로 반드시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같이 다 은행 가셔서 2% 받으면 다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마다 위험의 할증이 달라요. 그죠? 투자마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데요. 주관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투자자에 따라 틀립니다. 투자자마다 상이에요.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높게 할 수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요거는 시간의 대가가 아니라 위험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위험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비례관계가 상쇄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위험은 그만큼 높은 수익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라는 것은 상쇄관계를 얘기를 해요. 상쇄관계다. 상쇄됐다는 건 비례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자,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어빈 피셔가 1930년도 이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아주 심해요. 인플레는 아까 인플레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만큼 피셔 효과라고 해서 예상 인플레만큼 더합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만큼 가산을 해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2%면 6%를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일반 경제상황과 관련돼요. 일반 경제상황.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 무위험률도 높아져서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일정 시점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정돼 있습니다. 2%는. 근데 부동산은 위험하니까 더 할증할 수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투자자마다 다릅니까? 달라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인플레까지 고려하자는 거는 피셔가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264페이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무위험 자산의 기대수익률이에요. 국채에 대한 이자나 정기예금 이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보시면 일반 경제상황에 관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얘도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4번 별표. 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은, 자, 요거 상승하면은 요거 수익률도 그냥요 상승을 해요.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똑같이 따라서 하락한다. 자, 위험할증률은 투자자에 따라 달라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서, 야, 내가 2% 더 요구할 테니까 나한테 4% 더 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울러 상승한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위험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에요. 자기가 사업에. 그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요구 수준이 반영한다는 정도가 다르죠. 아까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이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에 대한 위험할증률은 무위험률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 혐오도와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률과 상관이 없으며 위험할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넘기시면 피쇼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자, 피쇼 효과라고 안 해주셨는데 예상 인플레가 이제 피쇼라는 학자가 얘기했거든요. 피쇼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63페이지로 가시면요. 263페이지 가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별표라는 거 쳐보시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 위험 회피형에다가 전페이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위험 회피형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 전반적인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이성적인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수익,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위험을 선호한다. 이 선호는 넘기시면은 얘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고, 위험 중립은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대 수익률만 따라가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위험 회피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회피형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험 회피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시험에 나왔던 위험 회피형, 중립형, 선호형을 그 정리를 내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위험의 혐오도에 따라서 하액정률이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 투자자예요. 잘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인 투자자입니다. 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입니다. 자, 들어보시면은, 자, ABC 대안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또 부동산. 자, 이건 아까 배웠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그 무위험률이라고 한다면 무위험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기예금이잖아. 국공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연 2% 준다는 건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확실합니다. 근데 위험 회피형은 자, 만약에 일단 할 건데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얘가 10%면 수익률이 같죠. 그죠? 위험이 낮은 걸 좋아요. 그 위험을 봤을 때 얘가 5%고 얘가 7%면 작은 걸 선택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는 자, 동일 수익에 좀 덜 위험한 거 선택했죠. 그죠? 그러면 덜 위험한 걸 선택했다는 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인 투자자입니까? 일반적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는 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두 번째가 자, 책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요약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투자한 거죠. 근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A를 투자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감수하는 위험이 있고요.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이고 피할 수 없는 거는 기꺼이 감수합니다. 들어보세요. 재밌게 합니다. 자,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해요. 11m가 가장 공포스럽다거든요. 자, 여기다 줄을 매고 이제 뜁니다.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안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에요. 근데 꼭 안 뛰는 건 아니라 감수한 위험의 대가가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너무 회피하기 때문에 10만원 주면 안 뛰고요. 100만원 줘도 안 뛰고 1000만원 주면 좀 생각을 해보고 1억 주면 뒤에서 밀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가 주어지면 그냥입니까? 감수할 수도 있습니까? 감수할 수도 있어요. 감수하는 유의책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훈련에서 조교가 뛰어.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밀죠.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IMF 같은 건 피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위험 회피형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왜 그럴까요?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일반적이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무위험률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럼 무위험률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럼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감수하는 위험이 있습니까? 있는데 혐오도가 달라요. 혐오도가.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어떠한 곡선에 의해서
어디를 찍더라도 차별이 없는 곡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수익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면 자, 얘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혐오도가 다릅니다. 혐오도가.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는 1억 주세요. 저는 1000만 원 주세요. 저는 3만 원만 주면 뛸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1억 주 달라는 애는 그냥입니까? 더 많이 요구합니까? 그죠? 그럼 회피도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으면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죠? 근데 2만 원, 3만 원만 주세요. 라는 애는 혐오도가 작죠. 그럼 회피도가 작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저자가 어디다 해놓으셨냐면 여러분들 26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가시면 위험의 모드의 직선의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 투자자의 태도가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게 나중에 위험의 모드가 클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가팔라요? 가파르죠. 1억 달러는 얘기예요. 근데 혐오도가 작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죠. 여기다 100배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가 267페이지로 좀 유도해 볼게요. 267 들어갑니다. 가시면 자, 거기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계산 문제가 100% 뜹니다. 이 계산 문제에다 별표를 3개 치세요. 무조건 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의 측정이 표준 편차는 안 넣으셨는데 당연히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나왔다가 이 시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제가 나중에 문제집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죠? 한번 갈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위험과 수익을 측정 안 해야 돼요? 수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예상을 했으면 아직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면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확률이라는 거 봅니다. 미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들어볼게요. 들어갑니다. 갈게요. 자, 수익과 위험의 측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은요, 아까 그냥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죠. 장래는 수익을 얘기를 하고요. 자, 불확실성을 따릅니다. 불확실성이 위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기대 수익률을 배울 텐데요. 자, 기대 수익률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들, 미래 수익이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100원을 가지고 앞면 나오면 제가 100원 드릴게요. 뒷면 나오면 100원 주세요라는 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이 확률을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곱해서 더합니다.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곱하는 게 가중이고 더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가중평균에서 구하거든요. 가중평균.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이 아까 실현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에서 변동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 가능성. 자, 그래서 우리 변동 가능성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수록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낸다는 것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표준 편차가 우리가 위험이거든요. 제곱이 분산인데요. 자, 들어보시면요. 자, 지금 기대 수익률 우리가 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박스에 별표 치셨죠? 갑니다. 자,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은 아주 안 좋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은 그냥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정상적. 자, 그 다음에 낙관적은 아주 좋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 있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확률이, 자, 볼게요. 우리가 20%, 60%, 20%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100%가 돼요. 100%가. 그럼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이제, 자, 어떻습니까? 4%, 8%, 12%가 13%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4%, 8%, 13%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곱해서 더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더한다는 말은, 자, 어떻습니까?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따라서 가중평균. 곱하는 게 가중치를 두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가중치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을 내요.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그냥 이걸 세 개로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지금 퍼센트면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저자분이 잘하셨는데, 다 소수점으로 고치면 나중에 또 소수점을 퍼센트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20%를 0.2라고 적으세요. 그죠? 0.2하고 그냥 4를 곱하면 0.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0.6으로 고치시면 4.8%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를 0.2로 고치셔서 곱하게 되면 우리가 2.6%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퍼센트는 그냥입니까?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칩니까? 고치면 바로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요. 다 더하면, 자, 0.8, 4.8, 2.6을 다 더하면, 자, 요거는 8.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기대수익률이에요. 기대수익률. 8.2%. 자, 그럼 일로 가져와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8.2%가 기대수익이면 8.2%가 요구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요구수익률은 개인마다 똑같았습니까? 개인마다 달랐습니까?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갑돌이는 더 위험해서요. 요구하는 게 만약에 30%만 요구하고요. 을돌이는 위험을 좀 낮춰서 요구하는 게 작아서 만약에 4%를 요구했다. 그럼 얘는 얘가 크니까 저 선택을 기각하고 얘는 선택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더 크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기대수익률은 자, 굵은 글씨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그 굵은 글씨의 확률이라는 게 곱한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계산한다는 게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위험의 측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험의 측정.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평균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요. 이걸 표준 편차라 그래요. 그죠? 제곱이 분산인데, 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재밌게 우리가 1차 과목에 민법하고 개론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평균 60점을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이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떨까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떨어지고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민법이 조금 좀 약하신 분들은 편차가 심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0점이 높게 나오고 30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5점이 올라가고 5점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잘 나오면 90점인데 못 나오면 30점이에요. 자, 개론은 잘 나오면 65점인데 못 나오면 만약에 55점이라면 얘가 더 위험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거였죠. 기대수준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할수록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기대치나 기대수익률은 평균을 냈다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고요. 표준편차와 분산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가볼게요. 자, 위험의 측정입니다.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은 실현소득이 기대소득부터 달라진 정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합니다. 봐봐. 내가 기대수익률이 20%를 예상을 했는데 실현수익률이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대소득으로부터 달라질 정도가 위험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너무 심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수익률의 분포를 분산과 동그라미, 표준편차 동그라미. 그래서 기대수익의 변동 가능성의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절대적 측정치인 수익률의 분산 표준편차와 상대적 측정이 변이계수로 봅니다. 그럼 분산 표준편차는 기대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고요. 변이계수는 수익률의 단위당 위험의 크기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평균에는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자, 강사가 시키는 데가 좋습니다. 평균은 뭐라고요?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평균은 수익. 그래서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시고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법 또는 지배의 원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제가 밑에 박스를 좀 유도할게요. 박스를 쳐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프로 이제 나왔는데 박스를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ABC 대안이 있습니다. ABCD. 자, 그러면 수익률을 봐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입니다.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에다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 자 볼게요. 봐봐. 자, 요거 8%는 수익이 같습니다. 그죠?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야 선택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2%, 얘가 5%라면 어떤 게 작아요? A가 작죠. 그래서 A가 B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를 묶어보세요. 자, C하고 D를 묶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7% 표준 편차가 같아버려요. 보고 계시죠? 그럼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익이 높겠어요? D가 높죠. 그죠? 그래서 12하고 14면은 D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D를 C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AD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AD를 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그래프도 좀 갈게요.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요. 요게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14%고 수익률이 12%에서 자, 여기서는 뭐냐면 7%를 얘기하죠. 그러면 D하고 C 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D를 선택한 거는 같은 위험에서 D가 수익이 높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A와 B를 묶어보세요. 8%입니다. 자, 얘가 8%고요. 자, A와 B 8%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실 때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같죠?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오게 되면 얘가 위험이 2고요. 얘가 5니까 당연히 얘를 선택하겠죠. 그럼 얘가 얘를 지배해서 얘네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대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얘네들은 평균 분산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자, 지워졌으니 얘를 둘이 봤을 땐 똑같은 게 없어요. 자, 표준 편차 분산은 절대적으로 위험을 봐서 수위를 갖고 따졌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 얘가 위험이 낮다고 해서 수익은 낮기 때문에 얘보단 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딱 보세요. 변이계수. 저 오른쪽에 변이계수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 그래서 상대적 위험치를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변이계수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평균분사 결정법에 오류가 있어서 이러한 변이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이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변동계수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계수도 낮아야 됩니다. 위험이니까.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위험이니까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적 지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갑니다. 자, 위험수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표준 편차로 나타나고 있지만 분산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자산의 상대적 위험도는 변이계수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변이계수가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다가 별표 3개.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겠는데요. 자, 봅니다. 자, 요 자산이 아주 좋은 자산이에요. 포트폴리오기. 그래서 제가 어디를 유도하고 제가 갈 거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번 과정에서는 272페이지를 유도합니다. 자, 272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자, 최적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요 전선만 잡으세요. 효율적 전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론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는 위험이 같은데 수익이 높은 거, 얘는 수익 같은데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니 얘는 서로 지배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온 게 변이계수입니다. 근데 변이계수는 상대적인 위험도만 따져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이 두 자산에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왜 그림이 하나 있어요. A, C, D하고 B가라는 게 있죠. 이게 기출이 됐던 지문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갑니다. 자, 이 대안을 여러 가지로 한번 볼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만약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다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안이 ACD이라는 대안이 있나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성립되는 것은 얘들이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C하고 우리가 B가 있다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A, B, C, D, E, F 그 다음에 여기가 G, H, I가 있다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위험이라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보십니다. 만약 여기가 B가 있다면 자,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여기가 수익이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 얘가 다 위험이 낮으니까 얘를 선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이 똑같은데 높은 거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밑에 있는 놈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 점들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그거는 분산 투자하기 좋은 대안들을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C가 B를 지배하고요. 오른쪽 그림. 그 다음에 A, C, D, E가 구성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A, C보다. 그죠? 그래서 자, 하나하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걸 집합하면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자, 우상향하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이 비대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쭉 있는데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높은 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상향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최저 포트폴리오의 양가를 1번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볼게요.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이게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낮은 거, 분산이 같으면 평균이 높은 거. 그래서 투자안을 연결하는 선으로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최저의 위험을 획득하고 있는 투자안들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선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자, 2번. 자, 이 전선이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자, 투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3번에 가시면은 효율적 전선상의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할 게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이것만 하면 우리가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스타트 끊고 제가 쉬었다 가는데 들어보세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그죠? 그럼 주식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아무거나 투자해야 됩니까? 아까 평균 분산에서 잘 골라야 됩니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주식이 있다고 보세요. 이 대안들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자, 저 얘기해 보세요. 수익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가장 위험이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고 동일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걸 선택했죠? 그럼 얘네들을 다 선택하는 게 분산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ACD.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A, C, D, E에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집중이 아니라 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분산해서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2개 하는 게 좋아요? 4개를 다 하는 게 좋아요. 구성자산수를 높게 할수록.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 구성자산수를 자산수를 가장 많이 할수록이 우리가 분산 효과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고 여기서 딴 걸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셋을 끊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걸로 가죠.
자, 아까 페이지 268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가시면, 자, 지금,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아까 A와 B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A와 B는 수익률이 같으니까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했죠. 자, C와 D를 묶어보세요. C와 D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높은 D를 선택했죠. 그럼 얘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이니까 얘는 보수적이고,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이니까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 변이계수가 나온 거죠.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온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럼 좌측에 보시면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A와 B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게 효율적 전선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다 지배됐기 때문에 얘와 얘를 연결하면 그냥입니까? 우상향이 됩니까?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의 교재 아까 272페이지에 273페이지 가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림이 하나 보고 계시죠? 그러면 요 A, C, D, E가 무슨 전선이에요? 효율적 전선이 되거든요. 뭐냐면 포트폴리오 하기에 아주 좋은 효율적 대안들을 집합한 겁니다. 그럼 그건 그냥이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죠. 수익과 위험이 비대관계에서 그래요. 그죠? 그건 동일한 위험에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AC가 낫나요? AC, D, E가 낫나요? 4개를 투자를 하죠. 구성사연수를 적게 할수 좋아요? 많이 할수 좋아요? 많이 할수 좋죠. 여기서부터가 포트폴리오의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를 들어가기로 할게요. 이해갔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펴놓으시냐면 넘기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69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에 밑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9%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그 의의 3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총위험이 2가지가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효과, 상관계수까지만 오늘 이렇게 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